예, 안녕하세요. 이 좀 어색하네요. 중이염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급성 중이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중이염, 그 다음에 삼출성 중이염. 보통은 한 요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급성 중이염은요,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린 이후에 세균이 귀랑 코랑 연결해주는 이관을 타고 중2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 이후나 혹은 손상을 잘못 받고 난 뒤에 고막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균이 들어가고요. 이게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아주 미세한 염증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성 중이염이고요. 그 다음에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습니다. 자, 이관이 우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의 이제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중2 공간을 우리가 침을 삼킬 때 이관이 아주 짧게 열렸다 닫히면서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우리가 환기가 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공간에 환기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음압이기 때문에 주위 조직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차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삼출되었다, 뭔가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또 삼출성 중이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이염은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중이염 증상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애기들인 경우에는요, 밤에 자 울면서 보채고 자꾸 귀를 만지거나 그 다음에 애가 많이 아파하고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성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만성 중이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이염을 혹시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좀 중요하죠. 감기가 걸리게 되면 코디나 목디나 이런 것들이 조직이 다 붓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세균 같은 것도 우리가 감염될 가망성이 많고, 그 다음에 세균이 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균이 중2까지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기 안 걸리도록 일단 조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려면 이제 손 씻기, 그 다음에 위생 상태, 그 다음에 뭐 옷 잘 입기, 뭐 그 정도 하니까요. 급성 중이염이랑 만성 중이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둘 중에 뭐 어느 게 더 위험한가요? 사실 이제 급성 중이염에 우리가 이제 합병증의 지속 상태가 이제 만성 중이염이니까 둘 다 위험한 거죠. 네. 여기 바른위에서는 만약에 중이염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주고 있나요? 일단은 아기들 같은 경우에 급성 중이염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약을 잘 쓰다 보면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요즘 대부분 다 호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약을 끊어요. 근데 이렇게 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작은 남아있는 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균이 남아있으면요, 다음에 항생제, 그 같은 항생제를 써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약간 남아있는 그 염증이 우리가 지속되면 그게 만성 중이염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약을 한번 쓰면 열흘간은 써야 되고 요거는 악착같이 써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막의 상태, 그 다음에 나이,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뭐 이제 한 40, 50대나 뭐 이런 경우에는 청력의 상태와 그 다음에 고막의 상태,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갖고 안쪽에 있는 염증을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뭐 괜찮게 지내십니다. 예. 이제 한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수술을 받기는 이제 몸에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버티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셔갖고 안쪽에 있는 염증을 우리가 약으로 혹은 귀에 있는 물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귀 소독을 하는 거죠. 제가 염증을 줄여 나가는 그 작업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이 안쪽에서 염증이 더 안으로 파급만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귀 청소를 자주 하면 중이염이 쉽게 생긴다. 자, 요거는 X입니다. 근데 이제 귀 청소를 하면 외이도염이 자주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귀 청소를 하는 우리가 면봉 끝이나 뭐 혹은 우리가 이제 귀이개를 하죠. 뭐 그 끝에 뭐 다른 균이 혹은 묻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귀지를 과도하게 제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외이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 안쪽에 막 곰팡이가 자라고요. 안쪽에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귀 청소는 우리가 너무 깔끔하게, 너무 이쁘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이염은 고막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귀 청소를 하다가 내가 고막까지 청소를 한다고 고막을 뚫어서 청소한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 청소랑 중이염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예. 어릴 때 걸린 중이염이 늙어서도 간다는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릴 때 생겼던 급성 중이염이 급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그 화농성 중이염에 의한 우리의 고름이 고막을 뚫고 나와갖고 그 고막이 구멍이 나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약한 염증이 지속이 되면 그게 만성 중이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평생을 가요. 중이염 예방을 위해서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X. 요거는 X입니다. 이게 이제 아니죠. 요거는 일정 부분은 또 O 하겠습니다. 이게요, 중이염 종류가 많아서 그래요. 급성 중이염은 껌 씹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귀 먹먹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코 막고 귀로 바람 불어넣죠. 의학적 용어로는 발살바 매뉴버라고 해요. 코를 막고 귀로 우리가 이관을 통해서 공기를 한번 귀로 넣어주는 그 작업. 그래서 우리가 중이랑 외부 기압이랑 우리가 이제 평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이제 이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이관 기능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중이염이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요때 오는 중이염은 삼출성 중이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껌을 씹어주면 우리가 이제 이관 기능이 조금 호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침을 자주 삼키게 되고, 이관도 우리가 침을 삼킬 때 한 번씩 열렸다가 닫혔다 하기 때문에 이 껌 씹는 게 이제 이관 기능을 호전시켜 주니까 우리가 삼출성 중이염이 오는 것은 좀 막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릴 확률이 그 나이 드신 분보다는 더 높나요?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급성 중이염 생기는 경우는 잘 없고, 급성 중이염은 전부 이제 주로 아기들한테 오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기들일수록 우리가 이관이 우리가 신체에 더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이관이 점점 끝부분이 밑으로 처지게 돼요. 그러니까 균이 끝이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으니까 타고 올라가기 힘들죠. 근데 아기들은 이게 평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편도를 통해 갖고 거기 있는 균들이 이관 입구로 갖고 잘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잘 생기는 거죠. 중이염은 결국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오고요. 그러니까요, 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요 몸에 들어오면 결국 이제 감기죠. 그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거랑 동반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세균 감염이 잘 생기죠. 그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세균 감염은 편도선염으로 오게 되고, 그 편도선염이 지속되고 그 안에 있는 염증들이 혹은 균들이 우리가 이관을 통해 중이로 가는 겁니다. 그게 중이염입니다. 저희 오늘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원장님 간단하게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인사를 예전에 빵빵 이런 거 했는데 좀 너무 어색하고 예, 간단하게 오늘 저희 간단하게 중이염에 대해서 바른미 이비인후과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원장 최유한입니다. 감사합니다.